사무총장으로 임명된 한기호 의원의 과거 막말 논란이 다시 또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는 등 이 무리를 일으켰던 한 의원을 임명하는 게 과연 이준석 대표의 혁신이냐라는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는요, 한기호 사무총장 임명에 대해서 이런 논란이 일자 본인은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죠.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사무총장이라 하면 이번에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원리 원칙적이고 공명정대한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사무총장 후보군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해 본 결과 그런 어떤 원리 원칙주의고 공명정대한 측면에서는 한기호 의원님이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기호 의원님이 과거에 이제 뭐 SNS나 여러 발언상으로 다소 이제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었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네. 저희가 그런 걸 다 검토해가지고 한기호 의원님도 그에 대해서는 적절한 입장을 표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 네. 이렇게 이준석 대표가 직접 한기호 사무총장 임명에 대해서 논란이 일자 해명 내지는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준석 대표의 참신한 행보나 어떤 결정들과 비교를 해보면 글쎄요. 좀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 문제는요. 그러니까 그 호남에서 이제 그 국민의힘 의원들도 초대하고 그 당시 5.18 기념식에 또 이준석 신임 대표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호적인 감정을 표시하는 것은 결국은 과거의 호남을 어떤 소외된 지역, 탄압받는 지역에서 벗어나서 진짜 함께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정치적 경쟁을 하는 이런 거로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건데요. 한기호 신임 총장은 지금 발언에서 나왔지만 5.18을 상당히 북한하고 연관시키는 그래서 과거에 그 보수주의가 갖고 있었던 반북 정서라든가 반공 이런 부분들이 생각난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가 공명하고 공명정대하다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5.18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데 그것이 과연 공정한 개념을 갖고 있느냐.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뭐 여권이나 야권에서도 지금 우려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한기호 총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사과를 하든지 털어버려야지. 만약에 이 문제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한기호 총장이 또 다른 발언을 할 수도 있어요. 연관된 발언을 하게 되면은 이준석 호에 사실상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네. 사무총장이란 말이죠. 예. 그렇군요. 저는 한기호 사무총장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자신의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네. 다만 이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원래는 이제 권영세 의원을 한번 가서 3번이나 가서 상고 처리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서울이니까. 네. 근데 지금 보면은 김기현 원내대표 바로 PK죠. 그 다음에 지금 황보승이 대변인, 수석 대변인도 PK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당 대표 비서실장은 또 서병수. 이렇게 다 이제 PK다 보니까 좀 서울 지역, 좀 다른 지역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이제 강원도 지역으로 옮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당대표의 이런 고심, 이런 걸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사무총장이, 새로 임명된 사무총장이 그에 대해서 입장을 다시 표명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그러니까 한기호 사무총장, 신임 사무총장 본인과 관련된 논란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지금 곤란한 상황이 된 만큼 더욱더 한 사무총장 본인이 자기 입장을 밝히는 게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해야만 한다. 이런 지금 이야기가 나온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군요. 자, 이준석 대표를 곤란하게 하는 게 또 있습니다. 한기호 의원 논란뿐만 아니라 이제 취임 일주일을 갓 넘긴 이준석 대표는요. 파격적인 행보에 환호하는 분도 많지만 슬슬 제동과 견제를 하는 목소리도 주변에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100명이든 1000명이든 난 한 놈만 내년 당장 지방선거부터 정치인 자격 시험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저는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탄핵은 그 시점에 정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뭐 막판에 뿅 하고 나타난다고 해가지고 우리 당원들이 지지해줄 것도 아니고.
자, 이준석 대표가 당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공직자 자격 시험. 당시에는 참신하다는 말도 많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 시험을 두고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조수진 최고위원은요. 당내 인선 문제를 두고 최고위를 패싱했다. 상의를 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내놓았죠. 그리고 배현진 최고위원이 홍준표 의원의 복당 승인을 또 압박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함께 들리고 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요, 왜 공천 자격 시험을 반대하는지 그 이유를 직접 들어보시죠. 민주주의가 확립된 문명국가에서 선출직의 시험을 치게 하는 것은 저는 그런 예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깊이 생각을 다시 해야 될 일이고요. 지역에 가면 무학이라도 학교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고 무슨 컴퓨터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분도 선출직으로서는 정말 훌륭한 분들을 여러 번 배웠는데 이걸 일방적인 그 시험 제도로 걸러내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 이준석 대표가 주장하는 공천 자격 시험을 두고 신선하다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런데 당 내에서는 꼭 그렇지만도 않은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취임 일주일 만에 당 내에서 최고위원들이 이 대표를 견제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벌써 허니문 기간이 좀 끝났다. 일주일 만에 허니문 기간이 끝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어쨌든 전체 국민들의 의견은 이준석 새 대표 체제에서 과거처럼 이제 관시로, 그러니까 관계망으로 해서 정치에 입문하게 되잖아요. 다 보면 누가 끌어왔느냐, 다 그걸 물어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고 또 국회의원 되는 과정도 뭐 물론 이제 전체 지방색이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만 그냥 꽂기만 하면 되는 곳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좀 그런 걸 탈피해서 좀 국회의원 정도 되려면 어느 정도 자격은 갖춰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것이 무슨 자격 시험이 되든 아니면 뭐 엑셀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떠나가지고 그래서 국민들이 어쨌든 지금과 같이 관계로 이 국회의원 그런이 되는 방식이 아니라 능력으로 되는 방식으로 바꾸자 하는 데는 저는 크게 국민들이 동의를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약간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자격시험 왜 꼭 자격시험으로 하느냐 다른 방식도 있을 수 있고 저는 여기 있는 최고위원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그게 무슨 이 대표가 얘기한 걸 완전히 반대하고 무산시키자 이런 게 아니고 네. 그런 것들을 해나감에 있어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있었으면 사전에 예방하자 하는 차원들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지금 사실은 최고위원이 예를 들면 당대표를 떨어진 사람을 최고위원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당대표가 절대로 자기대로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최고위원들이 당대표를 점차 도움을 주고 네. 밀어주고 지지하자 이런 의미로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 그런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뭐 모든 제도라는 게 다 장단점이 있겠죠. 하지만 이 정치권에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나쁜 관습으로 여겨져 왔던 밀실공천 이걸 뿌리 뽑는 데는 이 자격시험만큼이나 또 좋은 건 없어 보인다. 이런 또 좋은 의견도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